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론트로부터 보낸 요청을 서버가 처리해서 서버로부터 보낸 데이터를 UI 컴포넌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왔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구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프론트와 백엔드인데 프론트엔드에서는 각각의 홈에 대한 부분을 작성했고 백엔드에서는 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러올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버가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서버가 모두 다 켜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버를 같이 키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npm run dev를 동시에 해서 각각의 서버를 켜준 상태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보여줄 화면은 프론트의 화면일 수도 있지만 서버가 켜져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폴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의 폴더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하우스로 받은 ID 값을 통해서 그 ID에 해당하는 하우스 데이터들을 프론트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버를 켜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서버를 켜주시고 프론트엔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어에 있는 모듈스의 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는 우리가 하우스 네임하고 하우스 아이디를 가지고 했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요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액션스에다가 작성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 async await이라고 하는 비동기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 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서버 쪽에서도 async await 처리를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커밋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try catch를 통해서 예외 처리도 동시에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잠시 지워주도록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만들 것은 두 가지를 더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엑시오스 통신에 대한 부분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예외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로딩과 에러 표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부분에서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et loading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state에 대한 값이 들어가고 loading에 해당하는 값인데 여기서는 status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tatus라고 해주고 함수는 여기에 로딩의 스테이터스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에러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여기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상태 값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로딩 그 다음에 에러. 로딩은 false에서 시작해가지고 true 값으로 변하는 거고요. true 값에서 false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러는 null 값에 시작해가지고 특정한 값이 들어오는 것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 부분부터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ry catch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commit을 통해서 이 commit 안에 들어가는 것은 로딩을 먼저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set loading이라고 윗부분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저는 가져다가 쓰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로딩이 시작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true 값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를 통해서 response라고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response를 주도록 하고 const에 await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wait을 통해서 저희는 axios 통신을 할 겁니다. axios get 통신을 할 거죠.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정한 것은 여기서 house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백틱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전 시간에 썬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하우스를 조회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고요. 하우스에 슬래시 하고 여기에 우리가 ID 값을 적어줬는데 이 ID에 해당하는 것은 유저에 해당하는 ID 값이었죠. 자, 그러면 유저에 해당하는 ID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하우스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서 템플을 리터럴 방식으로 통해서 스테이트의 유저 ID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줄 건데 이 스테이트는 어디에 대한 값이냐? 위에 있는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값인데 지금 유저 ID라는 값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저 ID를 임의로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냐면 당장에 우리가 로그인을 구해 놓지 않고 유저가 접속한 사용자를 무조건 넣어주기 위해서 유저의 ID 값을 1로 임의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 ID 값을 넣은 상태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if를 통해서 type of를 할 겁니다. type of는 현재 타입이 무엇인지 찾는 거죠. 거기서 데이터가 오브젝트인지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서 오브젝트인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nd를 주고 리스폰스의 데이터가 널이 아닐 경우 여기서 널이라고 넣어주면 널이 아닐 경우에만 어떤 특정 동작을 할 건데 그 특정 동작은 set houses라고 하는 걸 할 거고 하우스 안에 값을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그냥 일반 베리어 형태로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else를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else 작성해 주고요. 여기에 else가 들어가는 건 에러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콘솔 에러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API 응답이 객체가 아닙니다 라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하우스를 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통해서 여기서 특정 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워 주도록 할 텐데 커밋이라고 작성해 주고 여기에는 set 그 다음에 언더바 하우스라고 해주고 여기서 빈 하나의 오브젝트 형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계속해서 캐치 부분 작성해 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코밋을 통해서 이 커밋에서 에러가 뜬다고 했을 때 set 에러를 표출을 해줄 거고 여기에 메시지만 우리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라고 작성해 주고 그 다음 밑에다가 화면으로도 볼 수 있게 콘솔 에러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여기서 에러를 넣어 줄 거고 여기서 하우스 목록 조회라고 하우스 목록 조회 실패라고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우스를 비워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복사 붙여 넣기를 했습니다. 자, finally에 해당하는 부분도 만들어 줄 건데 이 부분은 여기서 커밋을 통해서 로딩을 first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ter 부분 삭제하고 지금 house.js라고 되어 있는 스토어 부분이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걸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걸 사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헤더 부분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 여기서 커먼에 헤더로 넘어왔고요. 헤더에서 사용할 값이 여기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만들어질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가 실행이 됐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 마운트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에 디스패치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어싱크 어웨이트를 통해서 비동기 청식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 어웨이트를 넣어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스토어에 디스패치를 통해서 액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우스에 get houses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자, 근데 이 부분도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캐치 부분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해가지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해줄 건데 캐치 에러 처리는 ERR, OR로 해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포매팅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패치를 해주고 성공을 실패했다고 하면 콘솔 에러를 통해서 값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우스 목록 로딩 실패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 저장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줄 텐데 여기서 헤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마운트 부분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get houses가 아니고 여기서 fetch houses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우리가 마운트를 해서 실제로 이 헤더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우스의 목록을 여기서 요청을 한 거고요. 목록을 요청했을 때 특정 하우스가 여기에 나열이 되면서 나열된 하우스의 목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열된 하우스에 그 선택한 하우스의 selected house에 대한 값이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선택된 하우스가 변하게 되고 선택된 하우스를 기반으로 센서가 변하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코드를 보면 비동기 통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는 엑시오스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설치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pm i를 통해서 엑시오스라고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엑시오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임포트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여기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커밋 옆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작성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서버를 켜서 동작을 확인하기 이전에 엑시오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하려면 특정 요청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값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서버에서 설정을 해줬을 땐 CORS라고 해가지고 콜스 사인을 했었죠. 근데 프론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CORS를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아랫부분에 여기서 인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axios.js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xios.js라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임포트를 통해서 axios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xport 디폴트 값을 통해서 특정 값을 내보낼 건데,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lugins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xios.js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port를 통해서 axios를 여기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nst를 통해서 API에 베이스 URL을 넣어 줄 거고요. 이 베이스 URL 같은 경우에는 3000번대에 해당하는 걸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00 해주고 뒤에 부분은 삭제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콘스트를 통해서 여기서 인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인스턴스라고 작성해주고 엑시오스를 크리에이트를 해서 우리가 값을 맞춰줄 거고 베이스 URL은 여기에 API 베이스 URL 넣어주고 헤더에는 특정 여기서 컨텐트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해주고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타임아웃 시간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30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초도 주석으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30초.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들 게 있습니다. 인터셉터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인터셉터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당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xport 디폴트에 해당하는 값을 인스턴스를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주고요. 실제 엑시오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포트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삭제해 주고 여기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줄 건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즈 안에 엑시오스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실행이 됐고요. 확인을 해보면 선택된 하우스에 여기서 하우스 1, 2, 3, 4, 5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던 하우스의 목록이 잘 나오게 되고요. 선택을 했을 때 하우스의 값이 바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콘솔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를 선택하면 특정 하우스의 ID 값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는 ID 값이 맞지 않아서이고 우리가 뷰엑스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지금 이 selected house에 대한 값이 undefined로 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이 왜 오류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고 수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